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요?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5문제 중 3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2024년 제35회 시험 2차 1교시 36번부터 40번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 해설입니다. 36번 문제.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X주택을 2020년 1월에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 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병에게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병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을로부터 소유권이 전등기를 받은 병은 갑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정에게 임대하였으며 정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정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병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번.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을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정은 갑 또는 을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5번. 병은 정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갑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 2, 3, 4번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병은 단순 등기 명의 신탁받은 사람으로 실소유권자가 아니며 을은 병에게 잘못 넘긴 등기를 회복할 수 있고 갑은 실매수인으로서 을에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은 갑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므로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번은 틀렸습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라도 명의수탁자 역시 무효 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되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만 가장 핵심 내용을 정확히 짚은 것은 3번입니다. 2번, 4번, 5번은 모두 틀렸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 틀림. 임대인은 갱신 시 차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림.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5번 틀림.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번.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갑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번. 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번. 건물의 경매 시 갑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입니다. 5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건물 경매 시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락인 양수인에게 곧바로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환가대금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도 거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인도와 명도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즉시 인도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억.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디귿.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에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번. 니은. 2번. 기역 니은. 3번. 기역 디귿. 4번. 니은 디귿. 5번.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역.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디귿. 옳은 설명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40번 문제.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2번.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4번.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한 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육고를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 틀린 설명입니다. 개인 묘지도 허가제이며 단순 신고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번. 옳은 설명입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번. 틀린 설명입니다. 묘지 면적뿐만 아니라 분묘의 형태 봉분 높이도 제한 대상입니다. 4번. 틀린 설명입니다. 개인 묘지는 연장 가능하나 연장 횟수는 규정 없음. 3회로 한정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번. 틀린 설명입니다. 연고자는 한 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육고를 처리하고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문제 끝.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공인중개사 시험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끝. 과목별 40점만 넘기면 평균 60점으로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